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사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 및 접수사항입니다. 4월 28일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개최안 등 8건의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9일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재현, 이상욱, 이희자, 허근영 의원이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조례 관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신분증에 청사 출입 기능 장치를 부착하고 규격과 제식 등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공무국외 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등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거주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 교육 등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송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구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구 무료 급식소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정 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조례안은 반려동물은 물론 유기동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고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정책의 변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조례안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내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동구 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 무료급식소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수탁 기간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부 주관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혁신 방안에 따라 재보상 청구 관련 정비 권고를 수용하여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해당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의 정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3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하는 수정 3 재개발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부산 동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항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하는 등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송환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동구 무료 급식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수정 3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재현 의원, 이상욱 의원, 이희자 의원, 허건영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이었습니다. 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하루는 수많은 준비와 보이지 않는 노력 위에 존재합니다. 이 날을 계기로 우리는 일상 속 숨어있는 위험을 돌아보고 특히 동구가
재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동구는 2024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생활안전 분야 1등급을 기록했지만 진정한 안전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산청군, 의성군, 울주군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성과 안동 일대 산불은 149시간 만에 진화됐고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50배를 넘었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거지 인근까지 확산되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산불이 산림훼손 문제만 아니라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임을 보여줍니다. 동구는 물리적으로 산과 인접한 지형,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좁고 복잡한 골목길과 협소한 도로망이 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도시 기반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각종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어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지진, 방사능 유출 같은 복합 재난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단일 대응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중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느슨한 대응이 아닌 빈틈없는 준비로 맞서야 합니다. 훈련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전처럼 이루어져야 하며 장비도 단순 보유를 넘어서 즉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민 개개인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복합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폭우,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분리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복합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 드론, CCTV 기반 스마트 감시, 기상 정보 연계, 조기 경보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단순 개방을 넘어 기상 변화에 맞춘 사전 보호와 적극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훈련과 교육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현재 많은 훈련이 행정 중심의 절차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재난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후 대피, 구호, 응급처치까지 연결되는 통합훈련을 공무원, 주민, 소방, 경찰,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완강기, 소화기, 방열복 등 장비를 직접 다뤄보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 훈련도 정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인프라 개선과 첨단 기술 도입입니다. 동구는 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협소한 도로, 노후 건축물, 낡은 배수시설 등 물리적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 시설을 시속적으로 정비하고 AI 기반 산사태 예측, IoT 기반 실시간 수위, 감지망, 열지도 기반 건강정보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과 인프라의 결합은 대응 속도를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안전은 단순히 행정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구가 다양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구가 진정한 준비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회의원은 오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16개로 한 곳만이 B등급이고 그 외 모두 C등급을 안전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의무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6개 공동주택은 모두 민간관리주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문제는 2019년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자체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설물의 노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이 방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에 약 9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962년부터 1979년 사이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46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구조적 취약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유지 보수 그리고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다수의 거주민이 노인 및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집으로 방치된 공실도 많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보면 동구의 16개소에 대한 아파트당 안전점검 비용은 점검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까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물은 각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은 3년 1회 이상,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과 성능평가는 각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책임 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까지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주체만의 책임으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이 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법 내용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된다고 하니 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경우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원은 동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간관리주체에 협력하여 안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점검은 단순한 법적 업무를 넘어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민간이라고 하여 차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차원에서 실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구의 재정사항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안종원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희자입니다.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던, 그리고 유난히도 그 추위와 맞서야 했던 지난 한 겨울이 가고 지금은 그야말로 꽃피는 âm력 춘삼월을 막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진 추위 이겨내고 결국 피어나는 화려한 꽃 한 송이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국민 모두도 안정된 국가의 화려한 제도약을 바라보는 날이 속히 오길 기원합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1년 중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이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합니다. 1998년 12월 9일 국회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 헌장에는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선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은 13.3%,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은 73.3%라고 하니 현 시점의 비장애인도 어쩌면 예비 장애인이라는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는 사회, 그런 국가가 진정한 복지국가, 진정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동구 보행장애인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권리 헌장의 첫 문장에는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거창하게 느껴지는 권리나 명예, 특전이 아니더라도 상처의 발을 연고하나 사고자 약국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도대체 장애인 권리 헌장은 무슨 소용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수 비장애인의 이용에 특화된 작은 건물의 소규모 점포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구청 주위만 살펴봐도 예의 경우는 허다합니다. 점포 안으로 진입하기까지 건물과 인도 사이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점포들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보행장애인의 권리 정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타 도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소규모 다중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 무료 지원 사업 실시, 보성군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식당, 약국, 미용실 등 소규모 가게에 이동식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지원, 소도시가 아닌 서울의 경우도 복수의 기초자치구에서 관내 300제곱미터 미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역시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단순하게 자료를 검색하는 수준에서 이 정도면 사례는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이동식 경사로 지원, 우리 동구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의 보행 보조기기 관련 사업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 책임 보험 사업 계약 금액으로 462만 6,900원과 해당 사업 홍보 비용으로 102만 1,000원을 집행했고,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 시설 10개소를 확충하며 충전기 수리 비용으로 142만 7,000원을 집행. 동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동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주행 관련 교육, 홍보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고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보행 장애인의 보행 목적보다는 보행 수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는 것 좋습니다. 보다 수월하게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라고 교육받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행 수단을 지원받으며 보행 목적을 이루고자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정작 목적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못 들어가는 대단한 아이러니가 현실인 것이 바로 우리 동구 보행장애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관내 이동 경사로 설치 사례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설치해놨더니 소문이 났는지 보행장애인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민간에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설치했습니다. 2025년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그들의 불편함에 대해 깊이 상고하는 동구의 행정이길 기대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구의 행정이 되길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원도심 동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흔히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가치는 결코 거창한 국가 이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구 안에서도 불균형의 현실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동구는 범일동, 좌천동, 초량동, 수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동구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생활 환경과 인프라 수준은 동네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범일동은 문화, 교통, 교육 등 전반적인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의 활력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범일동의 교육 여건만 보더라도 문제는 분명합니다. 범일동에는 중학교가 없으며 고등학교 역시 대레사 여자고등학교 한 곳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성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범일동의 정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의 미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의 부재도 심각합니다. 한때 범일동은 3일, 보림, 삼성 이 세 극장이 자리하며 극장 트리오로 불릴 만큼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명맥이 끊긴 상황입니다. 지금의 범일동에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사람을 머물게 하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입니다. 지금 범일동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규모 있는 문화공간 조성 등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교통 문제 역시 범일동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철도 선로가 지역을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범일 1동, 범일 4동, 범일 6동과 통합되어 세로로 길게 뻗은 형태로 고지대와 저지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 접근성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주민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재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범일 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불가피하며 이전과 동시에 수정 5동과 같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을 확장 및 조성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초량, 수정, 좌천동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비롯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범일동은 이러한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동구, 같은 주민임에도 어느 지역은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반해 어느 지역은 여전히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과거 범일동은 국제고무, 사마고무 등 제조업 공장이 밀집했던 지역입니다. 활발한 산업활동과 풍부한 유동인구로 동구 경제를 이끌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제조업이 빠져나가고 일자리도 사람도 줄어들면서 범일동은 점차 텅 빈 배드타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멈춰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범일동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 문화공간 조성, 교통 단절 해소를 함께 집약적으로 추진하여 범일동을 다시 살아 숨쉬는 생활 중심지로 복원해야 합니다.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범일동이 더 이상 동구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머물지 않도록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범일동에서 꿈꾸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범일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 내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